안녕하세요.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총 2시간에 걸쳐서 배울 건데 오늘은 신라의 삼국통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살펴볼 때 신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삼국통일을 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라의 위기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신라는 이때 어떤 위기를 가졌을까? 사실 신라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끊임없는 영토 확장을 펼치고 있었죠. 이때 금강가야 대가야도 멸망시키고 신라의 영토는 끊임없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백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백제는 이런 신라를 끊임없이 견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의자왕은 군대를 일으켜서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했고 실제로 신라가 이 공격에 엄청 고전을 했습니다. 승리를 거두질 못했다고 해요. 계속 패배를 계속 이어갔다는 거죠. 이 위기를 신라가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신라는 사실 고구려에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예전에 신라에 침입했던 왜구를 격퇴해준 적도 있고 신라는 사실 고구려에 많은 의지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신라는 다시 김춘추를 보내서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누가 간다고? 김춘추가 갑니다. 그런데요, 이때 고구려의 지배층, 고구려의 최고 대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연개소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제가 연개소문은 강경한 사람이었죠. 중국에게도 강경책을 가졌던 사람이고 신라에도 당연히 온건한 정책보다는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당연히 김춘추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연개소문은 도와줬을까요? 도와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너는 고구려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같다. 너를 가만두면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김춘추를 가둬버리죠. 이렇게 고구려는 이제 신라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강경 자세. 신라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사실 신라는 어찌 보면 고립된 겁니다. 위에서는 누구? 고구려. 아래에서는 누구? 백제.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신라가 그만 고립돼 버린 거죠. 자, 그러자 신라는 어디에 눈을 돌리냐면 바로 중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뭐다? 나당 동맹을 성공시킵니다. 신라가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서요. 나당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때 사신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이 나당 동맹의 성공으로 김춘추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태종 무열왕이 됩니다. 신라의 진골로서 최초의 왕인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됩니다. 김춘추가 왕이 된 이유는 바로 나당 동맹의 성공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나당 동맹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냐면은 김춘추와 당나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지만 일단은 김춘추가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백제를 인식해라. 백제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세력이다. 백제와 고구려는 하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백제를 물리치지 않으면 고구려를 물리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를 먼저 공격하자라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그리고요, 자, 만약에 이제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면 이제 대동강 이북은 누구에게? 당나라에게 양보하겠다. 신라는 대동강 이남으로 만족하겠다. 자, 그리고요, 당나라 몽골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우리는 중국의 말을 잘 듣겠다. 뭐 이런 내용의 3가지의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당나라와 신라의 동맹. 당연히 고구려는 긴장하겠죠. 고구려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수나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돌걸, 백제, 왜와 연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무슨 외교? 십자형 외교. 이렇게 십자형 외교가 계속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신라는 계속 중국과 연결되려고 하고, 자, 이렇게 신라와 중국이 연합하자 고구려는 중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뭐 돌결이라든지 백제라든지 왜를 끌어들여서 이들을 막으려고 하고 이런 십자형 외교가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어쨌든 나당 동맹이 성립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삼국의 통일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당나라는 신라와 약속을 했습니다. 김춘추와. 누구부터 공격하기로? 그렇죠. 백제부터 공격하기로. 사실 백제는 중국이
그러니까 당나라가 백제 자신을 공격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신라가 끊임없이 당나라를 설득했고 드디어 백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백제를 공격합니다. 이때 수많은 전투가 있는데 일단은 소정방이 기벌포로 상륙을 하고요. 그리고 김유신이 이끄는 5만의 군대는요 바로 황산벌로 갑니다. 자, 이렇게 전투가 쭉쭉 벌어지는데 사실 군대도 열세였고 백제가 약간 분열된 상태였고 여러가지 전국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결국 백제는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요. 결국 백제가 멸망합니다. 660년 백제가 멸망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이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사실 당나라는 끊임없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꾸역꾸역 당나라의 공격을 잘 막아냈죠. 하지만 이때 연개소문이 등장합니다. 연개소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 자식들이 고구려가 분열합니다. 연개소문이 3명의 자식이 있었거든요. 연개소문 3명의 자식들이 서로 최고 집권자가 되겠다고 분열했고 이런 상황을 당나라와 신라가 놓치지 않고 고구려를 공격했고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이제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삼국통일이 완성되지는 못합니다. 왜? 자, 일단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해서 백제와 고구려 땅이 신라 땅이 되었다면 하지만 삼국통일이 완성됐겠죠. 하지만 당나라가 약속을 바꿉니다. 어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백제와 고구려를 모두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자 합니다. 심지어 신라까지 한반도를 모두 당나라가 먹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을 막아야 되겠죠. 누가? 신라가 당나라를 쫓아내야 삼국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게 신라의 위기에서 신라가 나당동맹을 체결했고 이 나당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신라는 나당 동맹을 체결하여 당나라와 함께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신라는 나당 동맹을 체결하여 당나라와 함께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